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자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이제 얘가 풀네임인데 전자기파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전자파가 되고 전자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전파, 전파를 한 글자로 줄이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고요. 풀네임은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기파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W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말을 좀 분리해 보면은 일렉트론은 전기, 마그네틱은 자기 이런 거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자석을 만든다는 걸 알았고요.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자석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즉, 전기랑 자기는 서로 컨버팅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최종적으로는 전기랑 자기랑 다를 게 없다. 동일한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전기장이 이제 최대로 유도가 되었을 때 자기장도 최대로 유도가 되고요. 자기장이 최대로 유도가 됐을 때 전기장도 최대로 유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은 자기장도 만들어지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도 만들어지는 거 서로 상호 유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좀 축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자기장은 그 각도와 90도로 좌우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 방향으로 이제 빛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네 손가락을 요렇게 전기장 쪽으로 일치시키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오른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지면요. 90도 이렇게 감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손 모양이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손바닥은 이렇게 있을 거고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빛이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유도가 됐고 자기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유도가 됐으면은 그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빛의 진행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특성은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서로를 유도하면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횡파입니다. 그래서 빛은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요. 전자기파는 이제 파동의 분류에 따라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파동이고요. 매질이 있으면은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요.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가 c로서 이 값이 맥시멈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공에서의 속도는 3.0 곱하기 10의 8승 m/s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자기파의 특성을 이제 잘 나타낸 것들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전체가 빛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과학하는 사람들이라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빛의 특성은 이제 진동수랑 주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진동수는 일반적인 파동에서는 F라고 표시하는데요. 빛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N라고 합니다. N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F라고 쓰지 않고 N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frequency를 이렇게 N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wavelength 파장을 람다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요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동의 진행 속도는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요. 얘는 빛이기 때문에 C로서 일정한데 진동수가 커지면은 파장은 작아지고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진동수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동은 길어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파동이 짧아지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진동수나 파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제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은 빛을 이제 나눌 때 가장 이제 좀 기준이 돼야 될 거는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비저블 레이라고 해서 VR이라고 하고요. 자, 그거보다 빨간색 바깥쪽에도 빛은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고요. 파란색 바깥쪽에도 빛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 바깥쪽의 영역도 보이진 않지만은 빛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IR 영역, 적외선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UV 영역, 자외선 영역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UV로 가면 할수록 이제 파장은 짧아질 거고요.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X선이 될 거고요.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는 감마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면은 인프라레드, IR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쓰는 FM과 AM이 나올 거고, 그거보다 더 길면은 DMB 같은 데 쓰는 이제 방송 전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비저블 레이, V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외선 이제 파장이 그거죠.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이 이제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휴대폰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TV에 쓰이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지는 거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우주선은 UFO가 아니고요. 코스믹 레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에너지 방사선들을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VR은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가시광선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이제 가산 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섞으면은 흰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삼원색은 RGB이기 때문에 얘네들 삼원색을 동일한 비율로 섞으면은 흰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빛을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켰고, 이런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눠지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물질의 절대 굴절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색은 좀 덜 꺾이고 보라색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모여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파장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식물은 초록색, 여러 가지 나무는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있는데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이제 당연히 사람 눈에는 안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발열체, 우리 몸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적외선 가지고 이제 사람 체온 측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머니 여기 엉덩이 쪽에 뭐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은 가스가 이렇게 분출될 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비인후과 가면은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하죠. 귀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기면 온열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치료 효과보다는 얘가 이제 빨간 색깔 이제 원적외선 이런 것들이 쬐어지면은 체온이 상승하죠. 체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질 대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요런 혈관들이 확장되어 가지고 뭐 이제 적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노폐물 순환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상처가 좀 잘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고 하고요. 당연히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요. 자외선은 이제 파장이 짧고 그러면은 진동수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HF 요 녀석에 의해 가지고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클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빛이고요. 이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 여름 같은데 이런 거 태양빛 많이 하면은 피부가 많이 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니 보면은 여기에 속옷 끈에 보면은 여기는 안 탔고 나머지 부분은 빨갛게 탄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컵 살균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컵 살균기에 넣을 때는 반드시 컵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되고 우리 물 마시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빛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살균 효과가 있겠죠. 물을 요 바닥으로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X선은 이제 UV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성이 있는데 얘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손가락을 엑스레이로 찍은 건데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살은 이제 뭐 엑스레이의 진행을 방해가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쭉 통과를 해서 투명하게 보이고 뼈 같은 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음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공항에서 수트케이스 이런 것들을 열어보지 않고 이제 수화물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뭔가 나쁜 게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투과성이 크기 때문에 요 안쪽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이제 감마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감마선은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DNA라든지 여러 세포 구조를 이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빛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